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잘해줘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며 남에게도 대접받는 방법을 차분히 익히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은 여러분이 너무 오래 미뤄왔던 마음의 숙제를 대신해줄 지침서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착하게 사는 법은 배웠지만 나를 지키면서 선하게 사는 법, 경계를 세우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법은 배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친절을 퍼부을수록 가벼워지는 대우, 배려할수록 커지는 요구 앞에서 지치곤 하죠. 오늘은 그 악순환을 끊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을 만날 때 잘해주는 것보다 맞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게 대한다는 건 나와 상대가 모두 존중받는 선을 분명히 세우고 그 선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선 마음부터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면 관계에 매달리게 되고 매달림은 기준을 흐립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과한 호의를 건네면 그 호의가 곧 당신의 기본값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원칙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내가 허용한 것이 곧 내가 받게 될 대우의 기준이 된다. 상대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패턴을 배웁니다. 한두 번의 거절보다 10번의 받아줌이 기준이 되죠. 이제 그 기준을 바꾸는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먼저 잘해주지 말고 이렇게 대해라의 첫걸음은 속도입니다. 부탁, 초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즉시 수락하는 습관을 잠시 멈추세요. 단 10초만 호흡을 고르며 이렇게 답해봅니다. 검토해보고 알려줄게. 이 한 문장은 당신의 시간을 당신 소유로 되돌려줍니다. 급히 결정하면 상대의 필요를 우선하게 되고 여유를 두면 나의 필요를 다시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요청은 내 가치, 내 일정, 내 에너지에 맞는가? 대가와 책임은 균형을 이루는가? 마음이 꺼려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이미 충분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경계를 존중 있게 말로 세우는 법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차단이 아니라 안내죠. 경계는 너와 나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거리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를 밀어내는 대신 함께 편안할 수 있는 거리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들을 준비해 두세요. 나는 평일 저녁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약속은 주말로 정리해. 업무 관련 연락은 9시 이후엔 답이 어려워. 빌려주는 건 괜찮지만 이번엔 내가 여유가 없어. 내가 돕고는 싶은데 지금 내 일정과 체력으로는 무리야. 공손하지만 단호한 어휘를 고르세요. 미안한데 대신 지금은 어렵다. 다음엔 미리 알려주면 돕겠다 같은 구조로 현재의 거절, 미래의 가능, 관계 지속 의지를 함께 담습니다. 이제 가치의 균형을 다룹니다. 관계는 경제와 닮았습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깨지면 인플레이션이 오듯 호의가 남발되면 감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사 거래를 활성화하세요. 부탁이 오면 대가를 명확히 합의합니다. 자료는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 팀 로고 표기는 꼭 넣어줘. 이번 주말 이사 도와줄게. 대신 다음 주에 아이 하원 한번 부탁해도 될까? 이것은 장사꾼의 셈이 아니라 신뢰의 장치입니다. 조건을 말로 합의하면 관계는 모호함 대신 명료함을 얻습니다. 윈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떠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지울게요. 착하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아닙니다. 사람은 의도보다 구조에 반응합니다. 알아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래 그런가 보다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함을 보호하기 위해 선함의 용량을 관리하세요. 일주일의 시간과 에너지의 한도를 정해 그 안에서만 돕습니다. 도와주되 나를 고갈시키지 않는 선까지. 나를 태워 남을 데운 친절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명심을 가지세요. 이제 카톡과 비대면 소통으로 넘어가 봅니다. 메시지는 표정과 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비용이 큽니다. 톡이 왔을 때 즉답 압박을 내려놓으세요. 읽고 생각하고 답해도 늦지 않습니다. 요청형 문장엔 요청형으로, 감정 표현엔 감정으로 응답하세요. 그 부탁은 지금은 어렵고 다음번엔 23일 전에 말해줘. 그 말이 내겐 이렇게 들렸어. 의도는 달랐을 수 있지? 짧은 메시지일수록 명확한 경계를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대화라면 용기 내서 전화나 대면으로 바꾸세요. 감정의 섭씨는 문자로 정확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친구, 연인, 가족, 직장 상황별로 예시를 들어보죠. 친구가 반복해서 급한 부탁을 해옵니다. 당신은 늘 달려갔고 이제는 지칩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나를 믿고 부탁해줘서 고마워. 다만 내가 늘 급하게 움직이는 패턴이 내 생활을 무너뜨리더라. 이번엔 어렵고 다음엔 최소 이틀 전에 말해주면 일정을 조정해 볼게. 연인은 대화가 길어질 때마다 당신의 입장을 무시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 다름을 존중받고 싶어. 지금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듣고 싶어. 가족은 가족끼리 뭘 그러냐며 경계를 넘습니다. 나도 가족이라서 도와주고 싶지. 동시에 나도 독립적인 어른이라 나의 결정권을 지키고 싶어. 이번 결정은 내가 책임질게. 직장 동료가 당신의 업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공유는 가능해. 다만 퇴근 후 업무는 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야 해. 내일 오전 10시에 전달할게. 공통점은 존중, 명료, 일관성입니다. 감정의 줄다리기가 아니라 원칙의 안내입니다. 이쯤에서 마음의 버팀목이 되는 말들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허용하는 표준이 곧 우리가 받아들이는 표준이 된다. 노는 완전한 한 문장이다.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습관이다. 마지막 문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닿아 있죠. 선한 습관처럼 경계도 습관입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하면 자연이 됩니다. 그리고 스티븐 촉스키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랑을 받아들인다. 당신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면 낮은 대우가 익숙해집니다. 오늘부터 자격의 기준을 올리세요.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남도 당신을 귀하게 대합니다. 이제 말투의 기술을 익힙시다. 단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담는 문장은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 공감으로 문을 열고, 둘째, 사실을 간결히 말하고, 셋째, 경계를 분명히 하고, 넷째,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 상황이 급한 건 이해해. 하지만 지금 내 일정으로는 오늘은 어렵고, 내일 오전엔 30분 정도 시간이 돼. 그때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도울게. 이 구조는 관계를 지키면서 나도 지키는 말하기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패턴은 변명, 과한 설명, 지나친 사과입니다. 정말 미안한데 사실은 변명이 길어질수록 경계는 흐려집니다. 짧고 분명하게 그러나 예의 바르게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우하는 문장을 사용할수록 상대의 태도도 정돈됩니다. 한 가지 더. 보상 없는 과잉 친절은 묘하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받는 사람이 빚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와줄 때는 상호성을 자연스럽게 표기하세요. 이번엔 내가 맡을게. 다음엔 너가 맡아줘. 이번에 내가 운전할게. 다음엔 내가 간식 맡아줘. 이것이 관계의 건전한 순환을 만듭니다. 호의가 아니라 시스템이 관계를 굴립니다. 여러분이 자주 겪는 갈등도 짚어봅시다. 정색하면 나쁜 사람 될까봐.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까봐. 말하면 더 피곤해질까봐. 여기엔 공통적인 두려움이 숨어 있어요. 버려질까봐와 갈등이 두려워서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경계를 말하면 진짜 관계만 남습니다. 모든 진보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전제로 한다. 성장하는 관계는 불편함을 통과합니다. 불편함을 회피하는 관계는 표면만 남습니다. 당신이 존중을 원한다면 존중받을 수 있는 언어와 태도를 먼저 꺼내놓아야 합니다. 그 순간 상대는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이 사람은 선하고 동시에 기준이 있다. 그 인식이 당신을 귀하게 만듭니다. 이제 실습을 해볼까요? 오늘 당신의 하루를 떠올리며 3줄 경계 선언문을 적습니다. 첫 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싶은 가치. 둘째 줄, 내가 허용 가능한 선과 허용 불가능한 선. 셋째 줄, 내가 선택할 응답 문장 한 줄. 예를 들면 나는 약속과 휴식을 지킨다. 업무 연락은 밤 9시 이후 받지 않는다. 늦은 연락은 내일 아침에 답한다. 이 3줄을 휴대폰 메모 첫 화면에 고정하세요. 행동은 기억보다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이는 곳에 당신의 기준을 걸어두면 기준이 당신을 걸어줍니다. 관계의 끝을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몇 년을 잘 지냈는데 한 번에 틀어질 수 있나요? 네,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진실이 제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끝내야 할 관계를 오래 끌수록 좋은 관계에게 줄 시간과 마음이 줄어듭니다. 끝을 말할 땐 비난을 줄이고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세요. 우리는 중요한 문제에서 가치가 많이 달라. 나는 그 차이가 내게 계속 소모를 준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 멈추려 해. 이건 상대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의 조합에 대한 판단입니다.
단호하지만 품이 있습니다. 이제 나를 귀하게 대하는 루틴을 짜보죠.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5분을 써서 나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지? 오늘의 호의는 내가 감당 가능한 선인가? 내가 먼저 나를 대접했나? 당신이 당신을 대접하는 순간 세상도 당신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멈추며 잘 거절하는 사람에게서 존엄이 나옵니다. 그 존엄은 브랜드처럼 보이고 브랜드는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만듭니다. 인간관계도 같습니다. 스스로의 프리미엄을 지키는 사람에게 사람은 자연히 예의를 갖춥니다. 감사와 칭찬도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행동에 연결된 칭찬이 관계의 질을 올립니다. 내가 오늘 회의에서 자료를 명확히 정리해준 덕분에 결정이 빨랐어.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이 행동이 가치 있었다는 신호를 받고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반대로 불편했던 행동에는 조용한 피드백을 주세요. 그 농담은 내겐 조금 불편했어. 다음엔 그런 표현은 피했으면 해. 단호한 친절이란 이런 겁니다. 친절하지만 기준을 가르치는 것.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원래 거절을 못하는 성격인데요. 성격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연습의 결과입니다. 거절은 기술이고 기술은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일수록 쉬워집니다. 오늘 낮은 난이도부터 시작하세요. 상점에서 권하는 추가 구매를 미소로 거절하기, 단톡방. 과한 태그에 이모지 하나로 반응만 남기기, 지인 부탁에 이번엔 어려워라고 단문으로 답하기. 작게 성공하면 크게 말할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당신의 삶을 정리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죄책감이 올라올 거예요. 그때 이렇게 셈하세요. 내가 지금 거절해서 발생하는 불평과 내가 지금 수락해서 잃을 나의 시간과 평정 중 무엇이 더 큰가? 대개 우리는 지금의 불편을 피하려고 나중에 큰 소모를 선택합니다. 현명함은 반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호함을 택해 내일의 평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짜 자기 대접입니다. 친절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실한 말은 용기가 필요하다. 쇼펜하우어의 통찰과 닿아 있는 생각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진실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네가 소중하지만 나는 나도 지키고 싶어. 이 한 문장이 관계의 수준을 바꿉니다. 진짜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이 문장을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스스로를 대접하는 만큼 그 사람도 대접받을 수 있는 관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선이 존중되는 곳에서만 깊은 신뢰가 자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자신에게 짧은 다짐을 남깁시다. 나는 나를 귀하게 대한다. 나는 호의를 능력으로, 경계를 품위로 사용한다. 나는 말의 길이를 줄이고 의미를 늘린다. 나는 지금보다 한 걸음 느리게 결정한다. 나는 도움을 줄 때 시스템을 만든다. 그리고 나는 외로움의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5줄이 당신의 삶을 품위 있게 지켜줄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는 동안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나요? 늘 부탁만 하는 사람,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쓰는 사람, 혹은 당신이 지나치게 매달려 온 관계. 그 상대에게 내일 당장 거절을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밤 당신의 기준을 한 줄로 쓰고 마음에 걸어두세요. 기준이 생기면 언젠가 말이 따라옵니다. 말이 따라오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잘해주지 말고 맞게 대하세요.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어른의 관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배움의 첫 증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듣느라 수고하셨어요. 오늘 밤은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잠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의 시간을 당신답게 쓰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